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미국의 CPI와 또 FOMC를 앞두고 시장이 이쪽 저쪽 헤매는 모습을 보였던 오늘이었습니다. 시장에 도는 거래량 자체가 또 줄어들면서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졌고요. 수익이 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또 차익 실현을 고려해 보면서 신규 진입은 또 선뜻 나서지지 않는 갈수록 좀 보수적인 태세가 갖춰지는 것 같았는데요. 상승으로 문은 열었지만 금세 또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심한 등락폭을 거듭했고 코스피는 2370선, 코스닥은 710선에 양지수 모두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CPI와 FOMC 이렇게 꼭 빅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뭐 하나 사실 시장의 악재가 해결된 건 없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시장을 향한 고민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을지 오늘 수익 우먼 파이터 이지은 전문가님과 객관적인 시장 읽기에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진유정 전문가님의 기본적인 분석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분과 기본 기술 모두 다 잡아가시면서 장중에 든든한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생방송을 또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수우파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하시면 어떤 수익 담아가실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죠. 일단 뭐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상한가 종목 3개나 잡아주셨던 점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90% 육박하는 STX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 지난주 금요일에 단 하루 매매로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진입 이후에 최고가 기준으로 15% 훨씬 넘는 수익 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와이즈버즈도 지난주 금요일에 매도 사인을 주셨던 종목인데요. 최고가 기준 13.41%의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노란톡방 안에서는 매일같이 이런 종목들 관심 종목으로 두고서 전문가님 두 분이 매의 눈으로 타점 전략을 계속해서 세워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 포트에 관심 종목으로 담아가실 수 있도록 필살기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도 함께 확인하시고요. 장중에는 타점 전략 실시간으로 함께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님 노란톡방은 주식오락관 1부 50분 동안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관전 포인트 다음으로 짚어드릴게요. 오늘 주식오락관 1부, 2부에서는 모두 다 제약바이오를 집중 조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이슈가 요즘 우리 시장에서 중심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한중 외교를 정상적으로 교류해 가겠다라는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중국의 정책 모멘텀으로도 이제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제 오늘장에서는 그간 중국 소비 관련 기대감으로 몰렸었던 화장품, 의류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은 중소형 제약바이오주 중심으로 코로나 관련한 중국의 코로나 관련한 특히나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추세가 또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모멘텀으로 어떤 종목이 갈 수 있을지 세세하게 분석해 드리면서 포트 전략 세세하게 더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오늘도 시장을 위한 꿀팁 가득히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하나씩 담아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반복되는 시장 분위기 속에 빠졌다, 올랐다, 박스권 장세 들어갔다 계속해서 똑같은 이슈로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 시장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지치고 피로감이 많이 쌓이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 수우파 이지은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그런 피로감들을 싹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유익한 내용 준비했지만 또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아까 앵커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노란 톡방 1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으니까 노란 톡방에 오시면 좀 더 많은 내용들, 다양한 내용들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노란 톡방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까 지금 바로 좀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오늘도 시황부터 여러 가지 필살기 섹터와 종목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많은 집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소개도 아주 상큼하게 해주셨는데 이지은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도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진유정 전문가님의 기본적 분석도 함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수우파 전문가님 두 분과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두 분의 시장 전략 또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어떤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수익률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시황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죠. 펜엔터테인먼트 계속해서 또 콘텐츠주 관련해서 시장이 떠들썩했는데 역시나 놓치지 않고 단 하루 만에 15% 넘는 수익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와이즈버즈까지 13.41%의 수익 역시나 당일에 같은 날에 또 매도가 잡아주셨는데요. 또 시장 관련해서 이 리뷰까지 잠시 후에 챙겨보도록 하고 전문가님 그럼 다시 모셔서 오늘 시장은 또 어땠는지 코멘트 세세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또 이렇게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자꾸 네. 눈치를 봐요, 시장이. 또 오늘 전문가님은 시장 분석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한데 또 꼼꼼하게 한번 봐주시죠. 네, 시장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저께 미증시가 기대의 인플레가 둔화됐다는 소식에 미증시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기대감이 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물가 정점론이 더욱더 부각이 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작년 8월 이후에 최저치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휘발유, 식료품,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려왔던 그런 쪽들이 둔화가 되고 거기다가 집값 상승에 대한 전망치는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들도 뒤따랐는데요. 사실 이번 주 지금 CPI, FOMC가 있지만 또 정말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금리에 대한 발표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각 나라의 금리 결정을 진행을 할 때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발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이러한 흐름들은 이제 정말 빅 이벤트, 우리가 딴 것보다 계속해서 긴장하고 있는 게 CPI랑 FOMC라는 이 빅 이벤트인데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증시에 조금은 긍정적인 그런 바람들이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CPI 발표가 되고 그리고 FOMC에서 이제 금리적인 부분도 발표가 되는데 사실 지금 긍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장이긴 하지만 PPI도 예상치를 또 상회했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항상 경계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시장도 미증시보다는 좀 더 경계감이 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해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CPI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있었고 또 CPI 발표 후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매수세도 상당히 유입이 제한되는 모습이 보였고 워낙 큰 변동성을 피하기 위한 그런 매수 세력들이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우리나라 증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JP모건에서 발표된 이런 자료들을 한번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여러 가지 CPI에 대해서 지금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가장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50%의 가능성을 갖고 가는 게 7.2에서 7.4%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예측치가 50%로 나왔고 만약에 이대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증시는 2%에서 3% 정도의 그래도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할 거고 두 번째로는 25%의 가능성을 갖고 가는 7.5에서 7.7%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2.5에서 3.5% 정도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치도 아예 없지는 않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7%에서 7.2% 가능성, 무려 15% 정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증시는 아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거고 4에서 5% 정도 상승이 나올 수는 있는데 사실 이 정도는 15%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큰 가능성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1번 7.2에서 7.4%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 지표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방향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시장의 CPI는 증시의 긍정적인 흐름을 아마 줄 거다라는 이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연결해서 FOMC에서 금리도 우리 지금 빅스텝으로 다들 알고 있죠. 빅스텝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두 번째는 시장의 빅 이벤트를 시장은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세 번째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아있는 체크 포인트. 우리 일주일만 주식할 거 아니고 한 달만 주식할 거 아닙니다. 일단은 CPI와 FOMC에 인해서 단기 방향성, 단기 시장의 증시의 변동성 위로 아래로 열려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시장의 분위기를 아예 바꿔주고 시장의 큰 틀과 흐름을 바꿔준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남아있는 체크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다들 지겹게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경기 침체, 실적 우려 이런 부분들을 근데 우리는 이거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야 되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어려운 환경에 놓여졌고 임금도 오르고 여러 가지 좀 부분들이 기업들이 힘든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거는 곧 기업의 실적이 이제 악화되는 부분으로 영향을 끼칠 거고 물가가 너무 보니까 가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고통들이 나왔는데 이제 남아있는 체크 포인트 중에서 침체와 실적 악화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대신에 침체가 얼마나 깊냐 그리고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완화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지 지금은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FOMC와 CPI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더 큰 그림 남아있는 체크 포인트를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이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종목별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도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매매를 해야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그동안 우리 이번 연도 들어와서 다 봤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대로 시장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시장에 집중하기보다는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지수와 무관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해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정말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나는 지수가 빠질까, CPI 발표, FOMC 발표가 이상하게 나올까 계속 걱정돼서 나는 매매를 못하겠고 시장에서 계속 나는 지기만 한다, 맨날 손실만 본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세요.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저희가 지수와 무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무조건 잡아드리니까 노란 톡방에 오셔서 시장 이러한 이벤트와 상관없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많이 같이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코멘트 주셨는데 전문가님 오늘은 지수 그 기술적 분석도 함께 해주실까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기술적 분석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굉장히 박스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단도 2,500선에 꽉 막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지금 중요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선이 그래도
발생이 되었다. 2,370 정도, 60 정도에서는 우리가 받쳐주는 흐름, 매수세가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그동안 긴 터널, 어려운 흐름들을 극복을 하고 어느 정도는 내성이 생긴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FOMC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는 지금 시장이 약간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상방으로도 열려 있고 물론 하방도 무시는 못하겠지만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 매매하셔야지 단기적으로라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슷한 흐름인데 최근에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오는 게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약간 지수에 막혀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주긴 했어요. 그래서 정말 가는 종목만 가는 섹터만 가는 그런 시장들이 연출이 됐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모습들은 저는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수가 상방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 그러한 종목들은 노란 톡방에서 저희가 잡아드릴 테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같이 행복한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시장 코멘트 꼼꼼하게 해주셨는데 일단 눈치 보기 장세의 가장 큰 변수가 CPI와 FOMC를 향한 그 변수입니다. 계속 여기에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남아있는 체크포인트, 경기 침체에도 꼭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포인트를 일단 잡아주셨고요. 시장의 큰 그림을 또 이해하면서 지수의 흐름과는 더 무관하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 오를 수밖에 없는 섹터로 전략을 꼭 세워봐야 된다라고 또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가는 종목, 또 가는 섹터를 잡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에 함께 실시간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장중까지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수익률 표만 봐도 바로 증명이 됩니다. 함께 또 종목 전략 세워가신 분들 이런 수익 또 계좌에 담아 가셨는데요. 먼저 펜엔터테인먼트와 와이즈버즈만 또 짚어드릴게요. 15.42%, 13.41% 가져가고 있는데 이 종목을 리뷰를 지금 좀 세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펜엔터테인먼트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고요. 또 같은 날 와이즈버즈까지 또 잡아주셨는데 네. 아니 이렇게 또 두 자릿수 종목, 두 자릿수 수익을 내주셨어요. 네. 어떻게 또 내주셨는지 리뷰를 꼼꼼하게 챙겨주셔야죠. 네, 이제부터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OTT 종목 잡으셔야 된다.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하지 않으면 수익도 낼 수 없을 뿐더러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여러분들 많이 받으실 거예요. 분명히 시장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있다. 근데 그게 나는 아니다. 나는 슬프다라는 감정 많이 가지실 텐데 저희는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매매를 하고 있고 그 결과 OTT 관련주 펜엔터테인먼트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매수부터 매도까지 가격과 함께 비중과 함께 꼼꼼하게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 결과 여러분들에게 OTT 관련주들 잡읍시다라고 말을 해서 오늘도 또 어저께 오늘도 살짝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 이쪽 OTT 관련주들이 오늘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긴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일부러 그래서 그동안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그냥 깔끔하게 치고 빠지자 기대 한 10% 정도 수익 챙기고 나오자라고 계산을 미리 하고 들어갔고 그 결과 금요일 날 정말 깔끔한 자리에서 스트레스 안 받게 여러분들 스트레스 안 받으시게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라고 금요일 날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깔끔하게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트렌드에 맞는 매매를 해야지 여러분들 수익 챙기실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펜엔터테인먼트 같이 지금 트렌드에 딱 맞는 종목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다음 종목은 와이즈버즈라는 종목 잡아드렸는데 사실 저희는 전문가다 보니까 시장의 트렌드에 맞지만 추세가 기가 막히게 살아있다라는 종목들도 잡을 수 있어야겠죠. 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종목 자리랑 수급이랑 이때 들어왔던 수급, 이때 받쳐뒀던 힘 이런 것들 무시 못한다. 이 종목 지금 트렌드와 그때 한동안 실적주들 잘 갈 때 여러분 잠깐 기억나시죠? 트렌드와도 맞지만 이 종목 거래량과 지금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때 이제 매수를 해서 저희가 결국에 지금도 굉장히 잘 가고 있더라고요. 최고 수익률 13% 정도 저희가 딱 찍어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매수와 매도까지 잘 잡아드렸고 사실 노란 톡방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종목을 잡아놓고 마음이 불안해서 시장이 불안하니까 내 종목에 대한 확신도 없어지면서 좋은 종목을 손절하는 경우 있어요. 다음날 꼭 급등 나오죠. 근데 그러한 심리적인 주식은 심리 싸움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들 저희 노란 톡방에서 잡아드렸고 이 종목도 잠시 시장에 따른 잠시의 조정 구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보유하세요. 금방 수익으로 저희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고 그 약속 지켜서 최고 수익률 13% 이상까지 찍어드린 종목인데 이렇게 노란 톡방에서는 매수부터 매도, 비중 그리고 여러분들 멘탈 케어랑 좋은 종목을 잡았을 때 개미털기 안 당하고 여러분들 이 종목 깔끔하게 끝까지 수익까지 챙기실 수 있게 잘 끌어들이고 있으니까요. 나는 이러한 정말 확실한 케어 받고 싶고 수익 확실하게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최고가 기준으로 15%, 13%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던 거고요. 펜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또 가는 종목으로 잡아주셨고 와이즈버즈는 기술적 분석 통해서 잡아주셨다. 이렇게 또 분석까지 리뷰까지 해주셨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확실하게 전략을 세워주시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이 하락장, 조정장 이런 것 없이도 여러분들 계좌는 계속해서 상승장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든든하게 함께 또 빨간불 켜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시장도 봤으니까 이제는 또 핵심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셨을지 하나씩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여러분들 좀 아실 거예요. 오늘도 네. 떠들썩했죠. 원전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미국의 SMR 기업에 우리나라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검토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윤 대통령 특사가 UAE에 또 방문한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또 관련주들이 좀 훈풍이 불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와 DLENC가 국내 기업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지금 엑스에너지에 1억 3천만 달러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지분 한 5% 정도를 이제 보유를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SMR 관련해서 좀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이게 성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테라파워, 엑스에너지의 지분을 모두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열리면서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주 기기를 또 제작을 하고 엑스에너지에서 DLENC는 설계, 조달, 시공 담당을 할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다른 나라 수주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꼭 채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회적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요. 또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이런 참가되는 모습들 더 넓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 원전 섹터에는 앞으로도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국과 또 UAE의 협력 방안 논의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는데 지금 대통령의 친서를 이제 전달을 한다는 계획이 밝혀졌고 이번 친서에는 전략적 동반자가 되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관계를 좀 강화하자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근데 이게 한 분야는 아니에요.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전 쪽, 방위산업 쪽
정부에서 돈이 될 수 있는 수주가 있는 이런 큰 시장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문을 두들길 거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이렇게 원전과 방위산업 협력을 해서 희망을 한다라는 이런 소식들을 전해줬습니다. 사실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기업들도 지금 시장에 원전과 방산 두 개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지금 정부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잔잔한 소식, 크고 작은 소식들이 나오는데 이러다가 폴란드, 체코 수주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 갑자기 확 터질 수 있다. 그래서 포트에 무조건 한 종목씩은 담아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포트에도 들어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잘 끌고 가서 좋은 수익 만들 예정인데 일단 오늘 G2파워, BHI 그리고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G2파워도 윗꼬리 그리고 BHI도 그렇고 오르비텍도 좀 윗꼬리 다는 모습이고 최근에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BHI가 좀 탄력을 가장 강하게 가져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재료가 힘이 조금은 약한 모습이다. 근데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대부분 터지기 직전에 잔잔한 소식이 나오다가 갑자기 빵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 유효하고요. 실제로 저희 노란 톡방에 이 종목 중에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 궁금하시고 같이 매매해서 수익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원전 관련주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 주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방송 중에 꼭 입장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올해 첫 황사 위기 경보가 발령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인천과 경기는 주의, 그리고 서울과 강원, 경북, 제주는 간심 단계가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근데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재료도 이제 시작 단계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시작 단계인지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경보까지 발령이 났습니다. 오늘 제 차를 보니까 눈이 또 왔는데 눈이 갈색깔 눈이더라고요. 미세먼지랑 눈이 같이 합쳐져서 갈색깔 눈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지금 황사, 미세먼지 굉장히 심각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 모습이 지속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런 경보가 또 나왔죠. 시민, 노약자, 어린이, 외출도 자제하고 마스크 계속 착용해라. 이런 소식까지 나와줬는데 저도 몸소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주식시장에서도 이러한 반응 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위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른 모멘텀도 있었지만 오늘 또 공기청정기 뭐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탄력이 나와줬는데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 그리고 다른 또 모멘텀 재료도 함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보여지고 또 카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탄력이 나와주긴 했어요. 근데 거래량 오랜만에 많이 터져줬고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그래도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지 않은 모습에서 이렇게 탄력이 나와준다. 이거는 또 추세 전환의 신호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크린앤사이언스 최근에 거래량 들어온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흐름도 나쁘지가 않은 모습이라서 전반적으로 이 황사 관련주들 여러분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언제 갑자기 훅 꺼질지 모르는 테마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매하기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종목들 매매는 혼자 하시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완벽하게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오늘의 특징주 종목들도 같이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첫 번째로는 오늘 장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었던 이슈죠. 첫 원전주 이야기 첫 번째로 잡아주셨습니다. 태조 이방원 원 했던 게 또 정말 까마득하게 느껴질 정도로 좀 지지부진했던 원전주인데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본격적인 랠리를 펼칠 초입에 들어섰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 특징주로 G2파워, BHI, 오르비텍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이 종목 3개 중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포트 속에 잡아놓은 종목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함께 수익 실현하시려면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서 잡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이슈는 올해 처음으로 발령된 황사 위기경보 소식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위니아, 카스, 크린앤사이언스 이렇게도 대표 특징주 관련 특징주 잡아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또 이슈로 주목받았던 종목들은 시세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또 어떤 시세,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좀 까다롭게 전략을 세워가게 되시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을 세워가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시세를 수익을 담느냐 혹은 손실을 입느냐에 따라 어떻게 또 향방이 달라지는 게 또 달라지니까 꼭 노란톡방 안에서 이 폭발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 꼭 함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께 필살기 담아드릴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필살기로 소개해드릴 종목들 꼭 집중을 하셔야죠. 이 안에서 또 수익 시그널을 포착해 주시기 때문에 장중에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말씀해 주실 종목들도 꼭 집중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필살기 섹터부터 한번 전문가님 오늘 어떤 섹터 가져오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공개해 주시죠.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제약바이오 섹터 준비를 좀 무섭지 했습니다. 않나요? 무서워서 저를 따라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종목들까지 같이 가져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가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트러플 데믹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트러플 데믹이 코로나 그리고 감기 호흡기 바이러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바이러스가 정말 심각하게 유럽과 미국 전역을 집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대륙 전역에 걸쳐 항생제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왜 지난번에 코로나, 이번에도 지금 다시 한번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난번에 관련해서 코로나 해열제 관련주들 막 엄청나게 탄력을 받았던 기억 나실 텐데 지금은 좀 더 커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해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복잡스러운 게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갔잖아요, 최근에는. 근데 이제는 또 코로나 관련주들이 가고 있는 이런 같은 양상을 띠고 있는데 워낙 지금까지 봉쇄 조치를 심각하게 긴 기간 동안 하다 보다가 갑자기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게 지금 중국은 그렇게 대비를 한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갑작스럽게 상황 변화들이 확 생기면서 확진자 추이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아마 그 많은 인구가 너무나도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해열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다가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요동까지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동안 코로나가 조금 사그라들었어요.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도 약간 이제 끝나가는 분위기로 가다가 최근 호흡기 질환 감염자가 갑자기 또 겨울과 동시에 막 여러 가지 급증을 하면서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기초의약품에 대한 수급 불균형도 이루어지면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공급망에 대한 요동까지 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 해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의약품 원료 공급처 가장 큰 공급처가 중국인데 중국에서 지금 너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중국도 수요를 맞추기가 버거워진 거예요. 중국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가 가장 큰 공급에 대한 공급처였는데 중국이 막혀버리고 중국이 확진자가 느니까 이런 수요를 맞추기가 굉장히 버거워지면서 당연히 이게 못 맞추다 보면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이거를 갖기 위해서 진짜 난리, 요동이 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제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나라 중심으로 종목들이 코로나 이제 치료제 관련주에서 움직였지만 이제는 글로벌 치료제 관련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째로는 중국이 생각보다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준비되지 않은 위드 코로나 전환, 그리고 사실 중국은 자기 나라 백신만 맞으라고 고집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령화층에서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전환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풀어준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경기가 너무나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급작스러운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사정도 있었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확산 속도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붙어줬고, 지금 방역 조치 이후에 정말 확진자가 굉장히 빠르게 급증을 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구급 전화가 평소보다 무려 6배가 증가를 했고, 발열 환자도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고비가 있어요. 고비가 있는 게 내년 1월 달에 중국의 정말 최대 명절, 춘절이죠, 춘절. 일주일 동안 이제 춘절을 갖게 되는데, 이때 확진자 추가 급증이 전망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겪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보다 지금 훨씬 늦게 중국이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코로나, 추석, 설날 그때도 방역을 했다가 한번 완화가 되고 나서 또 확진자가 쭉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랑은 단위가 틀립니다. 단위가 틀리고 확진자 늘어나는 속도도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1월 달에 최대 중국의 명절, 춘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비라고 보이고, 이때 만약에 확진자 급증되면 아까 말씀드린 품귀 현상 더욱더 심각해질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게 진짜 생각보다, 우리나라도 그때 왜 진단키트 사기 힘들어서 난리가 나고 온라인에서도 막 품절 현상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지만, 중국은 인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스케일이 좀 다른데 지금 사재기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는 해열제를 구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일부 의약품, 진단키트 가격이 무려 200% 급등을 했대요. 이전에 대비해서, 지금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서, 이거 풀어주기 전과 대비해서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어떠한 의약품과 진단키트 가격이 200%나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 코로나 상비약 리스트라는 게 발표가 됐다라고 해요. 이 리스트가 발표가 됐는데 특정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약들은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이 약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정말 매진 사태가 너무나 또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구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게 시작이죠. 지금 풀어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완화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초입 구간.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관련주들 지금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중국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의 상승 탄력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건 저는 보면서 좀 웃겨서 넣었는데, 중국인들이 가장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1위가 비상약 보따리래요. 그 정도로 지금 약을 구하기 힘들다는 거고,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더 심각한 현상들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업계 비상이 걸렸고, 주가는 비상과 함께 점점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이런 바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원료 수입이 차질이 되고 있고, 보따리상들이 한국의 감기약을 지금 싹쓸이해가는 우려감 굉장히 많이 들고 있대요. 실제로 보따리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이 감지를 한 식약처에서는 감기약 수입 업체에 공문을 내렸대요. 지금 우리나라 감기약도 못 만들 사정이 될 수가 있다. 중국의 공급도 잘 안 되고 있고 보따리상들이 싹쓸이해 나가면 어떡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라라는 그런 공문들을 쫙 뿌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비상약에 대한 구매 수요 지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고, 사재기 하지 마라,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중국에서 경증과 무증상 환자 재택 치료를 허용을 했대요. 그러면은 재택에서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을 가도 병원도 지금 부족하고 병상도 부족하고 그럼 자체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방법은 약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 심리 때문에 사재기가 계속해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감기 걸리고 지금 막 코로나 걸릴까 봐 약 엄청 많이 드시는데 그로 인해서 감기약 판매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제약업계 이 감기약 판매로 인해서 사상 최대 매출을 찍는다는 또 이런 소식들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가격도 올라가고 여기다가 국내 제약사들이 굉장히 앞으로 지금 좋은 또 4분기에 좋은 실적들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들이 쓰면서 우리가 종목들 좀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주들 그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상한가 갔던 화일약품 국내 4위 원료의약품 생산사 지금 원료의약품 원료에 대해서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상승 탄력 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4위고요. 사실 이 종목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오늘 거래량 많이 터졌고 상한가 가졌고 이 종목도 한번 솔직히 매매해보고 싶습니다. 노란 톡방에서 매매할지도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일단 이 종목도 관심 종목 넣어두시면 좋고요. 국제약품도 이틀 연속 상승세 거래량 터지면서 올려주는 모습 보였는데 역시 원료의약품 관련주로 해서 수출까지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 가지고 갔다. 근데 이 종목 탄력 나왔지만 지금은 조금 고가권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도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거래량 터져주면서 나와줬는데 지금 합성 원료의약품 업체고 또 뭐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수출도 하고 이런 업체예요. 근데 이 종목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 위치를 하고 있지만 필살기 종목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일단 제가 관심주에 넣어뒀는데 여러분들도 관심주에 넣어두시면 굉장히 도움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해열 염소제를 생산을 하고 있고 중국에다가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중국과 MOU를 체결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실리면서 바닥권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탄력 가져갔는데 지금 최근에 갭 떠서 아직 갭을 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원료의약품 품귀 현상, 해열제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추가 탄력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루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네 종목 다 설명을 드렸는데 다 매력적이고 굉장히 강해요. 바닥권에서 거래량 그리고 테마가 굉장히 세게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필살기 종목들은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네, 좋습니다. 필살기 종목 전에 저를 잠깐 보시고 필살기 종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섹터로 제약바이오 섹터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중국의 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고 또 백신 접종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포인트로 지금부터 제약바이오주 꼭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대표 관련주로 화일약품, 국제약품, 경보제약, 영진약품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이 안에서 대표 관련주로도 당연히 장중에 또 수익 시그널이 포착되면 전략 세워주실 거고요.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필살기 종목이 2개나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깐 또 화면으로 차트 힌트가 나갔는데 잠시 후에 정확한 종목명 노란톡방 안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전문가님, 네. 이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자양강장제 그리고 항궤양제, 건강보조식품 이런 원료의약품까지 제조하는 그런 판매까지 하는 그런 업체인데 일단은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늘어났고요. 여러 가지 뭐 전문 의약품 그리고 건강식품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업체다. 사실 이런 업체 잘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일단 중국이 지금 품귀 현상인데 중국 현지에서 2개의 합작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진짜 찐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에서 자양강장제 매출 지속해서 또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해열제 품귀 현상에 어떻게 보면 진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이다. 근데 주가는 아직 반영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다. 움직움직했지만 윗골이 달아주면서 저점을 지속해서 높이는 모습, 거래량을 실어주는 모습은 보였지만 아직 한 발의 정말 강력한 모습은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어찌 보면 다른 종목들보다 이 종목은 뜸을 들이다가 한 방에 터트리려는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여러분들 무조건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오늘 저항 한 번에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완제 의약품, 원료 의약품 등을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는 업체인데요. 일단은 특허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생산 시설을 넓혀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업체입니다. 사실 저는 이 기업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 종목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바닥권에서 끝을 모르고 터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트렌드에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재료, 거기다 기술적 분석, 거기다가 거래량, 거기다 이 기업이 진짜 큰 손이 한번 들어오면 기가 막히게 핸들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박자로 봤을 때 그동안 너무나 긴 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상승 탄력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붙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의 수익률 여러분들 가져가시려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진짜 이번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섹터 앞으로 더욱더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고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너무나 많습니다. 관련주들 계속해서 매매할 예정이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제약바이오주 마음껏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제약바이오 관심을 두고 계시지만 또 그만큼 변동성도 커서 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매매에 나서지 못하고 계신데 오늘 그 제약바이오주를 잡아야 된다라고 가져와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가님과 든든하게 전략을 세워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필살기 종목 잡아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중국 현지에서 합작법인을 운영 중인 업체이기 때문에 정말 찐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 주가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강력한 한 방을 잡을 수 있는 바로 지금이 매수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기술적 분석으로 잡아주신 종목입니다. 재료도 참 좋고 무엇보다 진입 자리가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좋은 자리 여러분도 함께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전략 톡톡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아까 또 미세먼지 황사죠? 얘기해 네. 주실 때 차에 눈이 내렸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노란톡방 안에도 눈이 내리고 있어요.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전문가님 스타일. 네, 좋아요. 요즘에 또 귀엽게 눈이 내리면 눈이 내리는 톡방이 연출이 되던데 그런 아니, 내일, 모습. 그죠. 그러니까 내일장도 전문가님 스타일대로 또 흘러가면 좋겠는데 저도 어떻게 간절히. 또 그렇게 가면 좋을지 팁 좀 주실까요? 일단은 팁을 드리면 일단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좀 차분하셔야 되고 그리고 좀 진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CPI 그리고 FOMC 너무나 큰 이벤트들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목이 메어서 갑자기요? 네. 눈 내리는 것 때문에 목이 메이시는 거 아니죠? 같이 맞을 분 찾고 계시는 거 아니죠? 제가 그래서 오늘 감기약 관련주를 준비한 게 저도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서 대박이 나겠다 감기약 관련주들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눈 내리는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 스타일로 또 전문가님 장에 맞게 또 함께 전문가님 또 시장에 맞는 전략 세워주실 거니까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